자, 바로 MCU 인베디드 개발에 또 도움이 되는 추천 강의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강의들은요, 인프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강의인데, 이 강의의 목록은요, 제가 요 영상의 댓글로 제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께 추천드릴 강의는 신입사원에게 들려주는 MCU 소프트웨어 직무 기초 개념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제목이 이렇고요. 신입사원에게 들려주는 MCU 소프트웨어 직무 기초 개념인데 MCU와 관련된 그런 그 실무 개발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PCB 보드를 제작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GPIO 핀을 컨트롤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근데 이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MCU는 전장 업계, 오토모티브 업계의 ECU 관점으로 MCU 소프트웨어를 설명합니다. 근데 요즘에 워낙 전장 업계가 뜨고 있기 때문에 MCU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또 전장 그 업계에서 사용이 되는 용어도 함께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MCU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전장 관점이다. MCU, 그러니까 ECU 관점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강의는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는데요. 굉장히 쉽고 간결하게, 그리고 MCU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개념을 또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이미 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내용을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페리페럴 디바이스를 레지스터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요. 그리고 실제 MCU를 개발하는 SDK 툴을 사용해서 다양한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방법까지 또 설명하고, 그리고 ELF, 어셈블리 명령어, 컴파일러와 관련된 내용까지도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 강의의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강의에서는 좀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실 구조는 좀 없다, 컨텐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MCU 직무와 관련돼서 어떤 일을 현업 프로젝트에서 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강의인데요. 인베디드 입문용, 인베디드 개발은 실제 이렇게 해요라는 강의인데, 사실 이 강의는 MCU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데, 근데 이 강의는 인베디드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이 강의를 제작하신 분은 OJ튜브라는 유튜브 채널을 이끌고 있는 오지환 대표님이 만드신 강의인데요. 너무나도 좋은 강의입니다. 저도 이미 이 강의를 구입해서 다 들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잘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지하게 내가 MCU와 관련된 MCU 인베디드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 강의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내용 있잖아요. 데이터 시트를 리뷰하는 방법, 회로도를 리뷰하는 방법, 그리고 전기 전자와 관련된 그런 내용부터 해서 인베디드 개발과 관련된 하드웨어적인 내용까지 굉장히 잘 설명하는 그런 컨텐츠가 많고요. 그리고 RTOS와 관련된 그런 개념까지도 실제 실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릴 강의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그 강의 컨텐츠에서, 그러니까 영상에서 코어텍스 M3 프로세서와 관련된 좋은 강의나 책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댓글을 다신 분이 있는데, 이 강의 너무나도 좋은 강의입니다. 코어텍스 M3 프로세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강의인데요. 홍영기 선배님이 만드신 강의인데, 저도 이미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후기가 있죠. 이 강의를 먼저 들으신 후기인데, 그러니까 MCU
개발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 그 이미 이전 프로젝트에서 사용이 된 MCU 보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정만 바꾸는 이런 좀 리유즈 플랫폼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 코어텍스 M3, 코어텍스 M4 프로세서와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셔도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새로운 보드를 선택하셔서 어떤 새로운 회로도 기반으로 새로운 페르페럴을 추가해서 프로그래밍 하신다거나 혹은 여러분이 새로운 MCU 보드에서 새로운 어떤 requirement 요구사항으로 어떤 이제 드라이버를 프로그램 하시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이슈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슈를 해결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드라이버 레벨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지식이 바로 아키텍처 관련된 지식인데, 그런데 MCU 인베디드 관련된 개발에서는요, 코어텍스 M3, 코어텍스 M4 프로세서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강의가 또 있는데요. 요 강의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느 정도 MCU 개발자로서 좀 내공이 있거나 여러 가지 디버깅을 잘 하신다면 굳이 이 강의를 안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암 레퍼런스 문서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암 아키텍처와 관련된 어셈블리 명령어를 분석하시면서 레퍼런스 문서를 분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암 레퍼런스 문서가 사실 굉장히 방대하고, 그리고 암 레퍼런스 문서에서는요, 실무 프로젝트에서는 자주 사용이 안 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은 실전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잘 사용이 될 만한 그런 내용 중심으로 굉장히 실용적인 내용을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셈블리 명령어를 SDK 툴로 이렇게 디버깅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굉장히 유익한 강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만든 인프론에 릴리즈한 암 아키텍처 강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SoC 위에서 이제 많이 실행이 되는 ARM V7 8 아키텍처, ARM V8 8 아키텍처 기반인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강의는 이 코어텍스 M3는 ARM V7M 아키텍처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소형 MCU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ARM 프로세서가 ARM 아키텍처가 ARM 버전 7M 아키텍처이고, ARM 버전 7M 아키텍처에 속한 ARM 프로세서가 ARM 코어텍스 M3, 코어텍스 M4 프로세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 개 되면 코어텍스 M3나 코어텍스 M4 프로세서와 관련된 내용을 좀 강의로 만들어서 또 한번 또 여러분께 좀 선보일 예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께 또 추천할 강의가 있는데요. FreeRTOS 프로그래밍입니다.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빅테크 업체가 FreeRTOS 커뮤니티를 샀다는 그런 이제 뉴스 보셨죠? 그러니까 그만큼 IoT 디바이스, 여러 MCU 디바이스에서 FreeRTOS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FreeRTOS는 RTOS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RTOS입니다. 근데 이미 인프런에 이와 같은 강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슬라이드 설명을 지금 드렸던 ARM 코어텍스 M3 프로세서 프로그래밍이란 강의를 제작하신 홍영기 선배님이 만드신 강의인데요. 굉장히 좋은 강의입니다. 먼저 경험한 후강생들의 후기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FreeRTOS는 전장 업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로봇이라든가 심지어 자율주행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RTOS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강의인데요. 사실 여러분이 실전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좀 디버깅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MCU 임베디드 개발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디버거, 하드웨어 디버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트레이스32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은 그 교육용 트레이스32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으로 내려받으셔서 트레이스32를 직접 실습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BSP를 개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커널 로그라든가 혹은 그 뭐 퍼프나 F트레이스를 사용하셔서 디버깅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요. 근데 MCU나 RTOS 개발자 분들은요, 트레이스32를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트레이스32 같은 경우는 뭐 너무 그 라이선스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대부분 대기업이나 대기업 1차 벤더에서 트레이스32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트레이스32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들으시면 굉장히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 이어서 이제 MCU 임베디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강의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제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면 무조건 삽니다. 그래서 제 이 강의는 이미 다 샀고요. 다 이미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미 들었던 이 강의로 인해서 굉장히 저는 역량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CU 임베디드 개발자로서 개발 역량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으시다거나 혹은 이 MCU 임베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면접을 준비하신다면 제가 소개해드린 이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MCU 임베디드 개발에 도움이 되는 책과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만든 영상을 보시고 이걸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댓글에 대해서 답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